저기 시작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끝은 확실하게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라이프 시멘틱스는 PHR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는 저기 예전에는 KT 하이텔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옛날 PC통신을 가지고 그 PC통신을 가지고 서비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개발자로서 쭉 하다가 그 2004년도에는 파란닷컴이라고 하는 포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KT의 유클라우드와 같은 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만들다가 그 헬스케어 기업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조인했고요. 그 앞에서 VR, AR과 차용 스마트 기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으셨는데 결국은 저런 그 스마트 디바이스는 센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저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딘가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용자한테 지속적으로 편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새로운 밴드 같은 것들 나오면 착용하시는데 보통 막 길면 6개월, 짧으면 일주일 정도면 그게 뭐 하는지 대충 다 알고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착용 안 하시잖아요. 저도 삼성 기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애플 워치 나왔을 때 써보다가 뭐 아직 이제 한 애플 워치는 그나마 오래 쓰는 게 한 6개월 썼습니다. 썼는데 더 이상 제가 거기서 참신한 그 변화되는 데이터를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뭐 핸드폰에서 하는 정도면 거기서 다 하고 있어서 결국 편의를 못 느끼고 이제는 착용을 하지 않고 책상에 처박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지금 작년 가을에 홍콩 전자박람회하고 올 봄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작년에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올 봄에 갔다 왔더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없어지고 주로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기존의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자기들 기기에다가 무선 통신이 가능한 PM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장착을 해서 이게 중국산 쌀고로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품질 있는 제품이라고 일단 강조를 하면서 그것과 연관해서 그 서비스가 지속적 편의를 줄 수 있게 통합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디바이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본사는, 실제 공장은 중국에 있다 하더라도 본사는 미국에 두면서 미국의 기술력이나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어 있는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마케팅 포인트가 달라진 걸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할 거는 PHR 기반의 건강정보 관리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 활용 분야인데 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일반인 건강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몇 번 해봤더니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저희는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일반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봤더니 별다른 편익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 일정 기간만 지나게 되면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편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성 질환자 아니면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과 연계한 PHR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산업부에서 PHR 기반의 건강관리 시스템 주관 사업소로서 작년부터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활용해서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애프터케어 사업이나 텔헬스케어 사업 쪽에서 제가 만든 기술들을 실증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컨텐츠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2배 정도 성장합니다. 한 7조 8천억 정도,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주로 보면 분야가 치료가 2010년도에는 치료가 한 68% 정도였는데 2020년 정도 되면 치료 분야가 줄면서 진단이나 사고관리나 예방 쪽이 많이 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서 예방 및 선제적인 건강 관리로 전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ICT 기술을 융합되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PHR은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해서 개인 건강 기록을 통칭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통 액티브 트래커라고 해서 활동량 데이터, 뭐 그램 수나 칼로리 수나 수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라이프 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술 개발하면서 그 지금 병원하고 연계하면서 그 병원 쪽에 있는 어류 데이터들을 PHR 레코드에 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병원 간 진료 정보도 교류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래부에서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만들고 복지부에서 1, 2, 4, 5, 6기관 활성 협력체계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벤처 기업이 그 병원이랑 연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 산업부 정보복지 과제를 통해서 병원과 그러니까 협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단 안에 그 5대 상급 병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 올해까지 병원하고 그 실제 EMR 데이터하고 연결을 하면서 데이터를 받아내는 부분들에 대한 실정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법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 사업단에 들어와 있는 그 마크로전이나 아니면 유연체 분석 회사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연체 정보도 이제 PHR에다가 담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직까지는 R&D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PHR에서는 뭐 라이프 로그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델만 하더라도 50개 정도가 되고 각각 개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나 단위도 다 다르고요. 진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홀지점 시퀀싱을 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즈도 한 100메가 정도로 일단 많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밸런스 정보들을 담아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메디컬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서식지라고 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가지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자연어 기반의 텍스트 중심이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구자 데이터도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 자체적으로는 되게 그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간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통 리소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해결하기 위해서 PHR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고, 이 PHR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목표 진료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그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 선택에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 R&D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PHR 서비스 사업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자하고 뭐가 다르냐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자들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 그 PPC나 아니면 구글핏 이런 기업들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그 헬스케어 일반적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PHR 사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의 건강정보, 의료기관 데이터들까지 포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그쪽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미국의 보건처에서 하고 있는 아이블루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거는 예전에는 그 2012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올란드 참전 용사들을 직접 케어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병원에서 받아내서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받아내서 관리하고 그 관련된 기관들 간에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하나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레코드 기반으로 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병원용 PHR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포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 건강관리 플랫폼이 도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 메디컬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좀 안 보이는 애들이 있죠. 그 구글 헬스킷이나 아니면 MS 헬스볼트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디지털 헬스 사업자에서 PHR 쪽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샤오미 차순기나 샤오미 밴드들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앱들이 다 깔려 있죠. 그 앱을 통해서 데이터가 누적되는데 그 데이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직 구글 헬스킷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만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관련되는 규제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면 그 데이터가 다 그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로 갑니다. MS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개인정보 보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 나의 모든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적 산업 생태계에서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제 뭐 개인 건강 정보 관리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솔루션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거는 어차피 데이터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노이즈백 기반으로 일단 관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관하고 디바이스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 표준이나 국내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오류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드파티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 기반의 API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인증들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프 레코드는 뭐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개인 건강 측정기기, 뭐 옛날에 병원에서만 쓸 수 있던 혈압계나 혈당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이것들을 이용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런키프나 런다스트리나 그 밀마이피테스 같은 그런 그 서비스하고도 연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계상에서 플랫폼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라이프 레코드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보신 바와 같이 어차피 데이터 인풋은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들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다 소스가 다르고 저쪽이 다 표준화가 일본은 되어 있긴 하지만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받을 수 있게 어댑터 파트를 일단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 유형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척제를 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진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잘 분석해서 그 이용자 편익을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서 서비스로 다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다른 서드파티 개발사나 아니면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표준 기반의 인증과 표준 기반의 RESTful API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과제로 하고 있는 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저희가 라이프 레코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자하고 PSR 사업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의료 데이터에 대한 처리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상급병원, 삼성이나 세브란스나 아산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4개 상급병원의 EMR과 연동을 해서 처방전 데이터, 그 다음에 검사 데이터, 건지 데이터를 서로 지금 받고 수신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진료기관 간, 그러니까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는 아직 표준이 없습니다. 지금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SDS-B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이제 표준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HL7에서 나온 파이라고 하는 표준들을 쓰면 되는데, 아직 그것도 표준 제정 중이어서, 지금 저희는 파이와 유사한 미국에서 디펙트 표준을 대고 있는 블루버튼 플러스의 풀 방식을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 기술적인 구성은 파이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일단 데이터가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계하는 주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트러스트 번들이라고 하는 것들 운용을 하면서 데이터 연계 기관에 대한 인증과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초기에는 마인 타입을 이용해서 푸시 방식으로 데이터를 밀어줬는데 지금은 풀 방식으로 해서 실제 연계하는 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리트라이브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 근래 미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애프터케어 사업에서 썼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라이프 레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증을 해서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을 해봐야 돼서 그 사업에 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 제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어렵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해야 되는 종류들은 희합계, 핵단계, 뭐 기본적으로 우도차량이 있어야 되고 활동량계, 그 다음에 심박계, 그 다음에 EKG, 산소포화도, 뭐 BMI 측정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전송 방식이 다 다양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블루투스 4.0 BLE 기반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NFC, 어떤 것들은 RS232, 어떤 것들은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중앙에 기기하고 연결되는데, 저희가 게이트웨이로 거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스마트폰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PPS를 만약에 액티브 트래커 쓴다 그러면 PPS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PPS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끌고 오게 되고요. 직접 연동 방식, 디바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라이프 코드 API를 이용해서 직접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신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 실전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을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차용계 필요해서 이게 국내에서 아직 어렵게 인증받은 아까 액티브 트래커 말고 나머지 기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렵게 인증을 받은 걸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래커 중에서 심박계가 되는 것들도 사실 없어서 좀 알아봤더니 주로 외산 일색이죠. 그나마 찾은 게 이제 페트롤에서 만든 크로이스 이 제품, 저게 심박 측정이 되고 어렵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거 한번 써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차용계조차도 지금 엠트리케한 국내 업체에서 비숍 체인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BLE 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쓸까 아니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 만든 국산 체인계를 써볼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육성 정책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참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예전에는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는 이게 유통될 수 있는 유통 물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전부 다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합의가는 중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넘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에도 심박계 같은 경우, 산소포화도기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이나 미국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질환별로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중증 질환자들, 만성 질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지속적 케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전 단계에서 의사들이 운동 처방을 하게 되고, 그 운동 처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는 상관없는데,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포화도, 급작한 운동을 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임상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얼럿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 얼럿 시스템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되는 보호자나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노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로스과의 반영,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어로스과를 반영해서 의사들이 처방 가능한 운동 서비스,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R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네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정의 데이터가 많고 비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데이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영상 정보나 아니면 유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100기가, 20기가, 기가급이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잘 저장하고 운영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도 예를 들어서 윤체 데이터는 한 번 검사해서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데이터도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한 달에 두세 번, 1년에 한 10여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자체는 작은데, 예를 들어서 활동량계라든가 아니면 EK 같은 것들은 데이터 자체가 초단위 올라오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졌을 경우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돈이죠. 그래서 비용 최소화시켜서 트래픽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액티브 트래커에서 나온 데이터 정도야 어차피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의료 데이터들은 바로 뭐 예를 들어 사진 한 장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정보들 몇 가지 조합하게 되면 누구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 의료법이나 아니면 개인정보에서 그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ISMS나 PIMS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 체계를 대상 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 체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하고 다양한 기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CD나 CD, CCR 같은 표준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블루버튼 플러스를 이용해서 병원 연계하고 그 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파일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저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에 대한 표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메이팅 서버도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받아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미국처럼 그 받은 데이터를 다시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들이 나름대로 표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을 따르면 전체 기능에 대해서 기능 세트를 다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커스텀 프로토콜 다 쓰고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팟을 다 만들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을 해야 돼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PSR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는 대용량의 컴퓨팅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대용량 컴퓨팅 파워를 구성을 해서 사용량만큼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저 중간에 있는 커뮤니티 클라우드입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 어차피 저희가 의료 데이터를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기존 호스팅보다 되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클라우드 중에서 국내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작품을 썼고요. 그 뭐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넘어가고 지금 유일하게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특정 목적의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게 KT라서 이 작품을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KT의 G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게 정부 공공기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보안심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패스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 G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G클라우드 들어있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의 디펜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썼고요. 어차피 G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IDC에서 자체 전산 측면하고 구성하고 똑같이 하면서 클라우드 장점을 가미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 기술 사이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저 위에 있는 게 아이콘 보이시나요? 저게 일반적인 BLE 스캐너입니다.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PH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보통 거의 대부분 다 BLE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송보안에서는 미디엄 레벨에서 AS128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거의 대부분 다 표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런 스캐너를 가지고 확 돌려버리면 데이터가 다 올라가요. 물론 페어링되어 있는 기기는 아니지만, 페어링되어 있는 기기는 안 올라오지만 차고 있는 페어링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올라와서 이 사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런 것들도 이제 Io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해서 이런 것들은 저전들보다는 위에 데이터 레이어에서 암호화 기술을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서 국내는 ISMS나 PIMS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ISO 27001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보보호 인증 27799,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랫폼이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7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인증서가 나와서 지금 저 기반으로 병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플랫폼 사업자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뭐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나 아니면 디바이스도 개발하긴 하겠지만 전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PH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사나 아니면 IoT 디바이스를 만드는 개발사하고 연계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전산 환경 이아스나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파스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오픈 API SDK를 제공해서 쉽고 빠르게 디바이스 개발사들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17년도에 파스 플랫폼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배움과 연계하고 디바이스와 연계해서 모아진 플랫폼 상에서 상용 헬스케어 서비스가 런칭돼서 전반적인 생태계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